네, 안녕하세요. 2023 아덱스 전시회를 기념해서 방사청이 KF-21의 편대 비행을 공개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좀 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체와 비행 조종이 플라이트 컨트롤이라 그러죠. 비행 조종. 그게 이제 카이가 맡은 분야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체와 비행 조정은 조종인데 조정이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카이가 물론 담당을 하고 있죠. 이게 될수록 나머지 두 분야가 무지하게 중요해지죠. 예. 그 하나는 이제 그 레이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등 센서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 업체가 이거를 이제 제대로 달아줘야지 나중에 센서 융합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분야는 이 네 가지의 전략성 미사일이 있습니다.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이게 전문 업체죠. 그래서 이 기체와 비행 조종이라는 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센서 융합과 관련돼서 레이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여기서 왜 레이더와 전자파를 구별했냐? 레이더는 자기가 전자파를 발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튕겨오는 것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레이더는 따로 분리를 했고요. 전자파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수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좀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전략성 미사일,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가 이제 그 세 축을 맞춰내는 것은 국방부 ADD 방사청 공군의 국방 전략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 중에서 그 4대 전략성 미사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과연 미사일 강국일까? 우리는 이걸 잘 실감을 못 하는데요. 실제로 미사일 강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놈들은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1991년부터 미사일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흉악한 북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게 중국과 북한이 연결돼 있고 이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미사일을 개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포탄이라든지 기갑 이런 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진짜 포방부의 그 마지막 꿈이 미사일 아닙니까? 예. 그 쏘는 것 중에 마지막이 미사일이니까 그 미사일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CSIS 미국의 이제 Center for 이게 Strategy and 무슨 International Studies인가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거기에 CSIS가 모니터링하는 미사일 국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개 되는데 그중에 자유진영 국가가 7개입니다. 이 빨간 줄 쳐놓은 거.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보면 인도, 이스라엘, 한국, 영국, 그 다음에 오른쪽 줄로 넘어가서 프랑스, 타이완, 미국 7개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그 7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영국, 프랑스, 타이완은 한국처럼 진심이 아니에요. 영국은 이제 일단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핵탄도미사일이 핵심인데 그게 미국 걸 쓰거든요. 나머지는 영국은 스캘프 정도,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한 거, 타우루스보다 좀 못한 거, 그 정도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해요. 그렇게 진심이 아니에요. 핵탄도미사일 외에는, 잠수함 발사 핵탄도미사일 외에는. 타이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다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예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리고2가 1,500km를 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예리고3는 4,500km를 가는 이제 꽉 채운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들을 보면 예리고2, 예리고3를 제외하면 전부 300km 미만 혹은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들이에요.
인도의 미사일을 보면요. 중거리 핵 탄도 미사일을 제외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300km 사거리 초음속 미사일 그 브라모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인도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야 이거 미사일 강국일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걸 재고를 쌓아나가고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유진영에서. 그런데 이제 이 CSIS 이 그 다이어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결국 보면 CSIS 걸 쭉 보면 결국 현무2C 제가 말씀드리는 납작탄도미사일 이 납작탄도미사일이란 건 뭐냐면요. 이 탄도미사일인데 여기 보면 이게 윗부분이 이제 탄두 부분이고 아래가 부스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두 부분의 하단에 여기 귀처럼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얘가 이제 날아가다가 재진입할 때 그러니까 부스터가 떨어지고 이 탄두만 재진입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탄두의 꼬리 날개가 되는 거예요. 탄두의 꼬리 날개를 달았다는 얘기는 그 공기가 상당한 밀도로 존재하는 중간권, 그러니까 85km까지 올라가죠. 중간권에서부터 실제로는 조종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 꼬리 날개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명품입니다, 나름. 그래서 뭐 이제 CSI에서 너저분하게 옛날 거부터 쭉 꼽았는데 옛날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명품이다, 괜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를 꼽아보면 이렇게 한 5종류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크게 보면은 두 종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성2와 해성3는 이 현무 3C의 그 변형 파생이에요. 해성2는 함상 발사, 해성3는 잠수함 발사. 그러니까 현무 3C의 변형 파생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무2C의 납작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쿼사이 발리스틱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쪽으로 높게 안 올라가고 한 대개 100km, 정점이 100km 이내에서 설정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이죠. 낮게 쫙 깔려서 가는 거. 그러면은 결국 CSIS가 꼽은 건 요 정도 한 5종류, 4종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현무2C는 한 800km 가고 해성2, 해성3, 현무3C는 1500km를 간다고요. 그럼 1500km를 한국에서 보내면은 이게 베이징도 때리고 그 넘어서 내몽고까지 다 때리고요. 저 아래로는 거의 샹하이와 홍콩 사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래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CSIS는 현무2C와 현무3C 계열만 계산을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현무3C 계열들 해성2, 해성3 포함해서 이건 토마호크 블락5랑 비슷합니다. 블락5랑.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까 이 자유진영의 나라들 중에 이게 먹어주는 그런 미사일 강국이에요. 요것만 가지고도 현무2C하고 현무3C 그리고 현무3C 파생형 이것만 가지고도 먹어줘요. 토마호크급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납작탄도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파랗게 해놓은 게 CSIS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매우 발전된 미사일 체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important deterrence, 굉장히 주요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CSIS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CSIS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이 진짜로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이게 현무4, 현무5가 이게 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이잖아요. 정말 위력이 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배치 끝났다고 보는데 지대함은 끝났고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는 안 한 것 같고 초음속 미사일. 예. 그 다음에 KTSSM, 그러니까 전술 지대지 탄도 미사일, KTSSM 및 그로부터 진화하고 있는 미사일들.
이거 지금 진화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슬쩍 언급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공격용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이 방어용 미사일들, AMD, 그러니까 방공,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 이게 우리가 이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주로 10,000m 이내에서 장사정포를 요격을 하죠. 그 다음에 천공2, 그 다음에 천공3. 천공3는 미사일만 개발하면 완성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공3에 쓰일 레이더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A사 레이더를 갖춘 천공2입니다. 그 아마 천공3에서 그냥 레이더 거의 그대로 쓰일 거예요. 그 다음에 LSAM-1, 그 다음에 LSAM-2 개발 시작했죠. 한 10여 년 더 걸릴 겁니다. LSAM-2. 그러면 우리가 5겹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이지스함이 이 중에 LSAM 이런 것들을 이제 함상 발사 형태로 변형시켜서 탑재를 하니까 5+ AMD가 돼요. 이 정도 AMD 깔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네가 흉악하니까 AMD도 굉장히 철저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래 미사일 강하네. 강하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반쪽이에요. 자, 보세요. 탄도미사일 전부 어디서 발사해? 땅, 배, 잠수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 아까 현무 3C 어디서 발사해? 땅, 배,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어디서 발사해? 땅, 배, 잠수함. 지함잠.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 중에 전략성이 높죠. 예,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 현무5.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중에 납작탄도, 현무2C도 납작탄도고 KTSSM도 납작탄도입니다. 이거 전략성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미국은 아타크음스고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량탄두, 탄두가 이게 91k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가요. 500km 가는 PRSM, 길이는 4m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역이에요. PRSM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이제 전략성 높은 거죠, 당연히. PRSM은 조정도 잘 되거든요. 요새 이제 제가 PRSM 주목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국내 유명 유튜버들이 밀덕들이 PRSM을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추세가 워낙에 지능이 높아지고 그 탐색기가 여러 가지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PRSM 저런 게 그러니까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상, 지상, 해상, 고정, 이동 다 때리는 것. 또 심지어 레이더파 추적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저게 이제 미국의 토마호크 블록 5에 해당하는 게 우리 해성 2, 해성 3, 그거의 원형인 현무 3C인데, 이게 지함잠이란 말이에요. 초음속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거 완전히 비밀이어 갖고 모델도 없죠. 그냥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미 함대함, 잠대함까지 개발이 거의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함정뿐만이 아니라 앞에 뭐 좀 바꿔가지고 레이더 쪽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전부 지함잠이야. 그러니까 전략성이 강한 공중발사 미사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전략성이 강하다, 낮다를 뭘로 구별했냐면 돈을 주고 사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미사일은 그 수출 시장도 커요. 그런 건. 시장에 있다는 얘기지. 시장이 있고 시장에 존재하기도 하고. 그 위력이 강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티어, 공대공. 전략성은 낮다라고 저는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개발해서 돈 벌어가면서 또 다른 거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선 오늘의 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 전략성은 낮아요. 돈 주고 시장에서 사기가 쉬워요. 이 전략성이 높은 공중발사 미사일들은요, 애초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마음대로 수출하면 안 돼요. 그냥 세계 군사 지정학 질서가 깨진다니까. 판 깨는 놈이 되는 거예요. 단지 AMD 아까 그 미사일 방어 쪽 그건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나 이런 데서 AMD 잘 개발하면 그거는 수출이 가능하죠. 그건 방어용이니까. 예.
그래서 이 공중발사 미사일들 중에 저는 그 네 가지 종류가 이게 금단의 미사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상발사, 함상발사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중발사는 아니고 이게 4+1이라고 저는 하고 이게 아마 미국이 한국에 안 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미사일들은 예외적인 극소수 국가에만 수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 혹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혹은 예를 들어서 독일 혹은 예를 들어서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특히 공군 쪽은 미 공군의 태평양 부대의 하나예요.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근데 이때에도 굉장히 비싸게 판매합니다. 한국은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안 팔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이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제즘을 파는 거를 거부해서 우리가 타우러스로 갔잖아요. 제즘 ER은 당연히 안 팔고, 제즘조차도. 그래서 그 대신에 미국도 욕을 못 하는 게, 그 대신에 미국의 군대가 2만 7천 명 되죠. 2만 7천 명 정도가 몸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빵 해줄게. 너 불안해 하지 마. 그래서 야 니들 말이야 우리한테 센 무기는 안 팔고 우리 보고 나가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함부로 또 원망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이 죽겠다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래 네 가지의 공중발사 미사일은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KF-21이 뭐 잘 개발됐다 못 개발됐다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딱 묻고 싶은 말이 그러면 이런 아래 네 가지 공중발사 미사일 미제 그 미국에서 사올 수 있어요? 비싸게 줘도 좋으니까 사올 수 있어요? 그런 건 생각조차 안 해보고 그런 말을 너블너블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발사는 아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상발사, 함상발사 최신 범용 경량탄도 납작탄도 미사일 사거리 지금 500km인데 앞으로 1000km 이상 갑니다. PRSM 계열. 물론 1000km가 되면 지금 4m 길이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이거 역시 우리한테는 안 팔 거라고요. 토마호크 블록 5도 이게 1600km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한테 안 파는 거에 속하는데 우리는 이미 현무 3C로 국산을 빵빵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토마호크 블록 5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죠. 물론 우리 현무 3C가 토마호크 블록 5처럼 범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용으로 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간다. 이때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 해상 표적을 다 같이 노릴 수 있고 고정 이동 표적을 다 같이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요새 또 기능은 일부는 레이더 전자파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될 수 있고 이거는 추가예요. 이런 범용 미사일은 그러면 이 중에서는 레이더 추적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레이더만 사냥하는 전문 레이더 사냥 미사일 또는 배만 사냥하는 함정만 사냥하는 전문 함정 사냥 미사일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보다는 그 영역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비행기가 출격할 때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범용을 차고 나가면은 범용을 몇 개 들고 나가면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좀 편안하게 대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범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범용 중탄두 이게 중탄두가 되면 이게 뭐 450kg급이에요. 탄두 무게가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초음속으로 못 보내죠. 아음속이죠. 터보팬 엔진 쓰고 이게 이제 1000km 보냅니다. 제즘 ER, AGM 158B라고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1000km지 저거를 어디 뭐 2호도 상공쯤에서 놓으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항모를 깨거든요. 근데 저건 이제 함정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뭐 함정은 이제 방어가 좀 쉽죠. 그러면 이제 틀어서 만약에 저거를 저게 뭐야 2호도쯤에서 놓으면은 저게 우한에 있는 해군기지 깰 수 있어요. 해군사령부. 그렇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성이 있다는 거예요. 1000km라는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1000km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AGM 158B를 더 발전시켜서 LRASM이라 그러죠. 이건 제즘 ER의 파생형입니다. 근데
함정용 때문에 아주 그 특이한 기능들을 넣어서 이름이 아예 LRASM으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인데 레이더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이게 ARGM ER, AARGM ER.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고체 연료 환영 흡입구 램젯이에요. SF, Solid Fuel. 그 다음에 Annular Inlet AI 램젯. 그래서 제가 이름을 SFAIRJ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덕트식으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둘러싼 환영으로, 예, 공기 흡입구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하면 범용 경탄도 초음속 미사일이 나오죠. 이게 미국 개발 중인데 SIAW라는 애 개발 중입니다. ARGM ER의 파생형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런 거 한국에 안 팔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두 개구나. 하나는 JASSM ER이고 하나는 ARGM ER이구나. JASSM ER을 함정 전용으로 파생 변형시키면 그게 LRASM 되는 거고, ARGM ER을 범용으로 변형시키면 그게 SIAW 되는구나. 근데 한국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미. 이게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이고 이게 천룡이에요. 천룡은 처음에는 범용으로 개발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탐색 방식과 지능을 높이면 그게 레이더 함정 사냥 전문이 될 거예요. 또 초음속은 처음에 대함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능을 높이고 탐색기를 바꾸면 그게 레이더 사냥으로 파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형 KF-21에서 카이가 담당하고 있는 건 기체와 비행 조종입니다. 카이는 거기까지 잘해주면 돼요. 나머지 두 변이 있다고요. 하나가 바로 이 4대 전략성 미사일들. 예, 이 네 가지. 미국서 이거 안 팔아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레이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이 센서, 그리고 그 센서 융합. 예. 그 이제 이쪽에 미사일이나 센서 융합 쪽은 이건 카이가 아니라 전문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화라든지 LIG라든지 또 적외선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리고 그 전문 업체들도 줄줄이 그 전문 부품으로 들어가면 아주 강한 중소기업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그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뭐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여쭙니다.